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2022년 그 3회차 4교시 정보 시스템 운영을 보겠습니다. 61번 다음은 어떤 백업 명령을 실행하는 것인가? 테이프의 백업과 복구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테이프 드라이버에 파일 백업 및 복구 기능을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하며 그 이외의 파일을 하드디스크에 백업할 수 있다. 테이퍼라는 게 좀 익숙하지 않은데요. 테이퍼 저는 요거까지 해봤는데 테이퍼로도 백업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예전에 카세트 테이프 백업한 것처럼 그 백업을 하는 건데요. 이런 그 테이프 백업을 하면은 전력이나 냉방도 필요가 없고 전력과 냉방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어떤 유지관리 보수 비용이 좀 적게 드는 거고 혹시라도 장애가 대비해서 저렴하게 백업에 대해서 복구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도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테이프에 대한 백업이 되겠습니다. 디스크 백업만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낯선 용어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로 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2번 연축 전지의 전격 용량 200 암페어 200 암페어 아우어가 될 것 같은데요. 상시 부하가 12kW이고 표준 전압이 100V인 부동 충전 방식의 충전기의 2차 전력값은 얼마인가 해서 요거는 이제 신규 문제인데요. 요런 그 기출 유형의 문제 같은 거 나올 것 같아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요런 것들은 그 장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충전기에 대한 그 구하는 공식인데요. 기본적으로 알칼리에 대해서 정적 방전 용량,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방정되는 거를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알칼리에 대해서는 5시간 알칼리 축전지에서는 주로 이제 5시간, 연축전지에서는 10시간이 그 방전 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시간. 그래서 여기는 문제에서는 연축전지잖아요. 그래서 연축전지가 200 암페어 퍼 아워니까 얘가 이제 10시간씩 방전이 되기 때문에 얘를 200을 100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격 방전 용량 해갖고 분의 축전지 용량에 대해서 10에 10시간 200 여기 AH 대비 10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상하 부하가 2kW이기 때문에 12kW이기 때문에 표준 전압이 100V이기 때문에 12kW를 여기 100V로 여기 나눠주는 거. 요 값으로 계산해 주면은 이거는 20과 120이 나와서 140A를 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 위에 공식처럼 여기 축전지 용량의 정적 방정 용량. 그래서 이걸 알칼리 축전지인 경우에 5시간으로 나누고 연축전지인 경우에는 10으로 나눈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요거를 꼭 정리해서 갖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상시 부하 전압 용량은 표준 전압 용량으로 나눈다. 그래서 요 공식만 알면은 좀 풀 수 있는 문제가 됐는데 처음 볼 때는 좀 쉽지 않았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63번 출입 보안 시스템 제어부에서 분석한 감지 신호를 유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관제센터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 관제센터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당연히 통신부가 돼야 되는데요. 읽어보시면은 당연히 그 출입 제한 시스템의 특정 시설 내에 통제 및 제한 구역 등에 대한 어떠한 그 출입 통제 강화를 하고 첨단 보안 태세와 자동화된 보안 업무를 통해 효율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관제센터 역할을 하는 것은 통신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통신부. 그래서 이건 상식적으로 좀 잡아주시고 64번 클라우드 보안 영역 중 관리 방식 가버넌스가 아닌 것은 해서 컴플라이언스와 감사, 정보 관리와 데이터 보안, 이익성과 상호 운영성이 있고 어플리케이션 보안은 클라우드 보안 이전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보안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내용이 좀 신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보안이다. 65번 장비 간의 거리가 증가하거나 케이블 손실로 인해 감쇄를 재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리피터죠. 증폭시키는 거. 66번 물리적 보안을 위한 출입 통제 방법이 아닌 것은 자동문 설치를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물리적 보안이 더 뚫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상식적으로 CCTV, 카드 리더기, 보안 요원에서
자동문을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보안을 담당하며 관제 탐지 차단하는 거, 기본적으로 유선에서는 IPS가 있었죠. IPS의 무선으로 확장시킨 게 WIPS가 됩니다. W 넣어서 와이어리스 IPS 잡으시고요.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 사이에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며 보통 라우터와 서버 등에 위치하는 소프트웨어에서, 여기는 전반적으로 보안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파이어월에 대한 얘기하는 거고요. 이 갑자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같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절충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그 파이어월 안에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같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버나 해커는 서버에 침입하는 데이터를 엿보고 유출하려고 하는 거고, 방열병 이런 액세스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같이 이제 기반으로 차단한다. 그래서 우리가 IP 기반 또는 포트 이런 걸 이용해서 관련 정보를 차단하는 거죠. 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단계인가 해서 이것도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정확한 프로세스의 측정과 이해를 이행하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고 분석한 걸 평가한다. 그래서 IMSMS의 점검에서 모니터링 및 검토 단계인데요. 크게 계획 단계, 여기 보면은 수행 단계, 점검 단계, 조치 단계로 떠져 있고요. 계획 단계에서는 프로세스를 위한 입력, 출력 규정, 책임자 규정하는 거고, 수행 단계에서는 자원을 분배하고 의사 소통 경로를 수집해서 피드백을 수용하고, 점검 단계에서는 프로세스의 측정과 이행, 수집된 정보의 분석 결과 평가 등이 이 점검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요 각각의 단계를 잘 읽어보시고 특히 이 점검 단계에서 이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70번 서지 보호기, 서지 피해 보호 종류 중 전원 계통에 인입된 서지의 억제와 관련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직경내에 의한 피해, 데이터 및 전자 교환기의 보호 통신용 접지 시스템의 개선, 무선 안테나 경로에 인입된 서지 억제. 그래서 서지는 전기전자 회로에서 전기기기 또는 계통의 운전 중에 제어 개폐 또는 내방전에 의해서 과도적으로 발생하여 진행하는 과전압 또는 과전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서지의 규정은 내전자계와 임펄스계에 의해 발생한 과전압과 관류를 나타내는 일시적인 파동이 되겠습니다. 서지가 직경내에서 오는 것이 있고요. 간접내나 유도내에서 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구분이 틀린 거고, 구조물 내격이 있고, 구조물에 접속된 인입 설비 내격이 있고, 구조물 근처 내격이 있고, 구조물 인입 설비 근처 내격이 있어서 직접내와 간접내로 구분으로 해서 여기 나머지 세 개는 좀 간접내에 관한 거고, 첫 번째만 직경내에 대한 거기 때문에 서지 피해 종류 중 전원 계통에 의해 인입된 전원 계통에서 내부적으로 인입된 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간접내 위주로 해서 여기 세 가지 니은, 디귿, 리을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71번 통신망 관리 중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네트워크 장비를 관리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고, 관리 시스템, 관리 대상 에이전트, 미입 등으로 구성되고, 원격 장치 구성, 네트워크 성능 모니터링 및 네트워크 사용 감시형 역할을 한다. 이거를 SNMP를 쉽게 잡을 수 있는 거죠. 네트워크 관리 나오면은 당연히 NMS 나오고요. NMS를 단위 관리하는 게 EMS가 있는 거고요. 이에 대한 통신하는 방법이 SNMP 기반으로 관리한다라는 걸 잡아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SNMP는 IP 기반 네트워크상의 호스트로부터 정기적으로 여러 관리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거나 실시간으로 상태를 모니터링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72번 데이터베이스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아닌 것은 메타데이터,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컴파일러. 컴파일러는 특정 프로그램의 언어로 쓰여진 문서나 다른 프로그램의 언어로 옮기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는 데이터베이스와 무관합니다. 73번 통신망 계획 시 검토사항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검토사항, 설비의 신뢰성, 수요 및 트래픽 분석, 이용자의 성향 분석. 이용자의 성향 분석까지는 저희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3번을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 내용 참조하시고. 74번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새로운 압축 파일을 적당한 디렉토리에 옮긴 다음 새로운 커널을 설치하기에 앞서 이전 커널을 삭제한다. 커널 삭제.
새로운 커널을 설치하기 전에 이전의 커널을 삭제하고 해도 커널은 이미 메모리에 존재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재부팅하기 전까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서버의 커널 영역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커널의 튜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커널을 튜닝하는 것은 좀 더 나은 그 성능이나 확장, 응답을 달성하기 위해서 운영체제의 커널에 대한 어떤 매개 변수 및 설정을 최적화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부팅할 때까지는 그 적용이 안 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특정 요구사항에 맞게 다양한 커널 매개 변수를 조정하는 작업이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리눅스 커널 조정할 때 고려사항은 뭐 커널 구성, 스케줄링 등등등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커널 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커널의 그 튜닝이 커널의 그 시스템에 맞게 어떤 조정하는 거, 그걸 튜닝이라고 할 수 있죠. 75번 물리적인 보안 시스템이 CCTV 관제 설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CCTV, DVR, MVR, 연상 인식, 바이오 인식. 요 바이오는 CCTV랑 상관이 없죠. 이거는 그래서 IP 네트워크에서 요 바이오 인식 이런 건 쉽게 잡아내셔야 될 것 같고요. 76번 서버의 디렉토리에 있는 각종 설정값을 조정하여 리눅스 커널의 가상 메모리를 하위 시스템 운영을 조정할 수 있는 설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오버커밋, 페이지 클러스터, 페이지 테이블, KS 커널 스왑. 그래서 이런 그 용어들은 좀 외우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신규로 나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을 이제 학습을 하면서 이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면 오버커밋 명령어는 VM을 만들 때 버추얼 머신이죠. 또는 VM을 중지한 후 VM에 해당하는 최소 CPU 수의 값을 지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클러스터는 가상 메모리를 통해 운영체제는 디스크 저장수를 물리적 램으로 확장하는데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사용 가능한 물리적 메모리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게 어떠한 그 페이지를 좀 늘리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페이지 테이블 캐시,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 명령을 사용하여 버추얼 어드레스를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꿔주는 주소 변환 과정 명령이고요. 커널 스왑은 리눅스 커널의 일부이며 사용된 메모리를 사용 가능한 메모리로 변환하는 어떠한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데몬의 기기는 사용 가능한 메모리가 부족해질 때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고요. 77번 초고속 정보도시 건물 인증 제도에서 말하는 집중군의 통신실 MDF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우리 아파트에 있는 MDF를 좀 생각하시고요. 관계자의 출입, 통제 표시 있어야 되고 유효 면적은 실측해야 되는 거고 침수 우려가 없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각 세대별로 이렇게 면적에 대해서 MDF 집중군의 통신실에 대한 면적을 어느 정도 확보하게 돼 있고요. 출입문은 높이가 2m 이상, 키 큰 사람이 많기 때문에 2m 이상 잠금 장치가 있는 방화문을 설치하고 현장 실측으로 유효 면적을 확인해서 벽면이 지표보다 높고 침수 우려가 없으며 지상에 설치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법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74번, 78번 관리하고자 하는 네트워크 장비들에 대한 감시와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NMS라 한다. 이것도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79번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활동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유지보수 위주 생각하세요. 준공시 정보통신 시스템 성능의 유지관리,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유지보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한 후 유지보수가 되는 거죠. 시스템 구축하기 전에는 유지보수 의미가 없는 거고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한 유지보수에서 3번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80번 HTTPD 컴프 파일의 설정 항목으로 틀린 것은 이런 거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쭉 한번 읽어보시고 에러로그랑 컴프 파일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러로그는 웹서비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보낸 HTML 문서에 위치한 곳에 에러로그는 에러를 저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러로그 관련돼서는 에러 저장으로 접근하시고 서버 토큰은 클라이언트 요청에 따라 웹서버가 응답하는 방법을 설정하고 타임아웃은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받을 때까지 소요되는 총 대기 시간 관련된 거고 서버 어드민은 웹소에 문제가 생겼을 때 클라이언트가 메일을 보내서 관리자의 이메일 주소를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읽어보면 맞힐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최대한 문제를 읽어보시고 답이 아닌 거 위주로 이렇게 빼나가는 연습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